자, 필수 예제 8번부터 가보죠.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라. 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두근의 합은 3이고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죠. 자, 이 부호 주의하세요. 여기는 마이너스 붙여서 읽어야 되고 얘는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러면 합과 곱을 아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값 구하는 거, 이런 건 뭐 우리가 곱셈 공식에 변형해서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이건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2배의 곱을 빼면 된다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됩니다. 3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9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3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면은 이번엔 세제곱의 합입니다. 이거 역시 합과 곱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죠.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어떻게 됩니까? 곱셈 공식에 변형해서 전체 세제곱에서 3배의 알파 베타 곱을 그 다음에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걸 다 곱해야 해서 빼면 되죠.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3이란 말이죠. 3의 3승 마이너스 3배의 마이너스 2 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다시 3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3의 제곱, 즉 9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앞에는 3, 뒤에는 플러스 2가 돼서 9, 5, 45가 됩니다. 되시죠? 자,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이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체보다는 이걸 제곱을 했을 때 우리가 변형할 수 있다 그랬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3이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마이너스 2다 해가지고 3, 3은 9 플러스 8 해서 17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체도 뭐가 될 것인가? 제곱한 게 17이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라고 해줘야 돼요. 자, 답이 두 개가 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그 알파가 더 클 수도 있고 베타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알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알파 베타로 통분을 하게 되면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이 나오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가만있어 봐. 이거 지금 아까 1번에서 구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굳이 뭐 따로 구할 필요 없겠네요? 위에서 구했던 걸 이용합시다. 이건 이제 분자가 13이 될 것이고, 분모는 알파 베타의 곱이니까 곱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3이다 하는 것이 그대로 나오겠죠. 되시죠? 자, 유지해보시고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9번이요. 2차 방정식 이것의 두근의 비가 2대 3일 때 실수 K 값을 구하라 그랬죠. 자, 두근의 비가 2대 3이다 그러면 한 근이 2고 다른 근이 3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두 근이 B가 2대 3이라 했으니까 두 근을 우리가 뭐라고 두냐면 2K K라는 문자를 여기 썼군요. 그러면은 K라는 문자를 쓰지 말고 비례상수로 M이라는 문자를 씁시다. 2M, 3M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두 근의 합은 5m인데 근각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죠?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5k가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두 근의 곱은 이거 두 곱하니까 6m 제곱이 돼요. 그것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12죠. 그러면 밑에서 m 제곱이 2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m은 얼마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위의 식에서 m이 곧 k라고 올 수 있죠. m과 k가 같으니까 얘가 곧 k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가 다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두 근이 부호는 같지만 그죠? 이게 플러스인 걸로 봐서 부호는 같지만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요 5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의 차가 2다. 두 근의 차라는 건 두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놨을 때 두 근의 차라고 하는 건 뭐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건데 누가 큰지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요것이 두근의 1000인데 요것이 2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제곱한 걸 가지고 이용을 하면 돼요. 이거의 제곱. 이거 양변 제곱하면요. 절대값 기호가 별 필요가 없죠.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쓰지 않고 그냥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요거 얼마입니까? 요거는 이게 2니까 얘는 4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 관계에서 m이 되고 두근의 곱 뭐가 됩니까? 요 전체가 요 두 개 항이 요게 상수항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 플러스 7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이게 뭐예요? 얘가 이것이 된다 하는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됐으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m제곱 플러스 4m 47에 28 마이너스 28인데 얘 넘으니까 마이너스 32까지 가겠군요. 그것이 0이다 하는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었죠. 그럼 얘는 48에 30이니까 m-8하고 m 플러스 4하고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m이 8 또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럼 이것도 두 개가 다 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이 두 개입니다. 하나만 적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개 이상이 나올 때는 둘 다 답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둘 중에 뭐 양수 조건이 있다든지 뭐 정수 조건이 있다든지 뭐 그런 그 문제의 어떤 독특한 조건을 이용해서 근을 한번 검증해 보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없애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안 될 이유가 없죠? 둘 다 되니까 답이 두 개 다 되겠습니다. 자, 밑에 유제 해보시고 10번으로 가죠. 자, 예제 10번은 2차 방정식의 작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을 두근을 하고 2차 함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라. 얘네들을 두 근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거는 일단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두 근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자, 그리고 2차 함수가 1이에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자,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게 두 근의 합이죠. 부호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플러스 두근의 곱이 알파 베타로 쓰면 되겠죠. 자, 요것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먼저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곱이 5다 하는 걸 먼저 구할 수가 있죠. 요걸 먼저 체크해 놓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끄집어내면은 다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3x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5가 되고 이퀄 0이다. 이것이 1번 이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라는 두 값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되시죠? 자, 두 번째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거 같은 경우도 뭐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여기까지 뭐 자동으로 가고요. 베타 제곱의 x 플러스 이거 두 개 곱이니까 알파 베타의 제곱이 되겠죠? 전체 제곱 이거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얘를 구해야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거는 뭐 변형을 해서 구하면 되죠. 이거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 값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5다 하니까 9 빼기 10에서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따라서 이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만 했으니까 플러스 x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지금 5였죠?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25는 0이다.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참고로 요 방정식은 여러분이 뭐 판별식을 구해봐도 아실 테지만 어떻게 되냐면 허근이 나와요. 그런데 허근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근과 계수 관계는 성립하는 겁니다. 판별식은 계수가 실수인 경우 그 다음에 실근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좀 세세하게 좀 따져야 되지만 이 근과 계수의 관계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어느 경우든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근 나오든 허근 나오든 심지어 뭐 계수가 실수든 허수든 관계없이 무조건 다 쓸 수 있는 것이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답을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다. 되겠습니까? 자, 밑에 유제 풀어보시고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9번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그랬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계수 맞추기 방법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건 근을 먼저 구해서 물론 방정식은 아니지만은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이퀄 0이 붙어 있다 생각해서 근을 먼저 구해가지고 그 근을 가지고 거꾸로 인수분해를 하죠. 보통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근을 구하지만 반대 순서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가 2차식이지만 그냥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근을 구해요.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합니다. 1차 항의 계수가 짝수기 때문에 짝수 공식으로 구하는 게 편하죠. x는 a분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a분의 a는 1이니까 그냥 놔두고 마이너스 b 다시 요거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이겁니다. b 다시가 지금 2기 때문에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죠. 이 짝수 공식이 헷갈린다고 안 해오는 친구들인데 꼭 외워서 적절할 때 써먹는 것이 좋습니다. 뭐 별로 헷갈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헷갈릴 정도의 머리면은 공부하기 힘듭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근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무리수로 나오긴 했지만 자, 이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예요. 그래서 x에다가 이 근들을 완전 빼주면 됩니다. 주의할 건 더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빼줘야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이제 위에 거 한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됩니다. 자, 되시죠? 부호 주의하세요.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도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근을 구합니다. 그 근의 공식으로. 이번엔 짝수 공식이 안 되네요. 자, 그럼 그냥 일반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얼마예요? 4, 2, 8, 3, 24 9에서 24를 빼니까 이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5가 나와버리네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제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i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허근이 나왔습니다. 허근이 나왔더라도 우리는 인수분해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x 마이너스 알파 어떻게? 4분의 3 플러스 루트 15i 요거 하나 나오고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3 마이너스 루트 15i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2차 항의수가 2였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2차 항의수가 1인 상태에서 구한 거죠. 즉 이거 양변을 2로 나눈 방정식을 우리가 인수분해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2가 있으니까 2를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더 정리해봤자 정리할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건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꼭 확인하시고 밑에 유제해당 있으니까 그거 풀어본 다음에 다음 문제로 가십시오. 자, 11번은 혈례근에 관한 문제인데요. 2차 방정식 이것의 한 근을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할 때 유리수 m의 값을 구해라. 지금 이 방정식을 보면 개수가 다 유리수죠.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m인데 m도 유리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한 근이 이런 무리수로 나왔다면 다른 한 근은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것이 다른 한 근이 된다. 혈례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한 근, 자 1번의 다른 한 근을 1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냐, 두 근의 합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하고 이거에 더해봐. 그럼 뭐야? 2가 되죠? 2 되는 거 맞네요. 그럼 두 근의 곱을 구해봐. 자, 1번 두 근의 곱은 얼마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은 m이 되는데 그게 바로 얼마입니까? 실제 두 근은 아니까 등 곱해보세요. 1 빼기 3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혈례근을 이용해서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차 방정 이거의 한 근을 2 플러스 i라고 할 때 실수 ab의 값. 이번 유리수가 아니라 실수 범위입니다. 하지만 한 근이 이렇게 허근으로 나왔군요. 그러니까 다른 한 근은 뭐가 됩니까? 다른 한 근 역시 2 마이너스 i 허수부의 부호만 바꾼 것이죠. 그러면 두 근의 합 근과 계수 관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얘하고 더하니까 두 근의 합은 4죠. 그게 뭐로 나와요? 그게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근과 계수 관계에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네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구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 근의 곱 실제로 곱해보세요. 2 플러스 i하고 2 마이너스 i하고 곱하면 앞에 거 제곱 4 빼기 뒤에 거 제곱해서 마이너스니까 5가 됩니다. 두 근의 곱이 5가 돼요. 이때는 이게 이제 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b가 5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 a, b를 다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혈례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을 한 것입니다. 자, 밑에 있는 유제로 연습해 보시고요.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번. 2차 방정식 fx 이퀄 0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의 곱은 6입니다. 이때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의 곱을 구해라 그랬는데, 자, 이건 풀이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문제의 출제 의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치환을 이용하는 건데요. 치환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자, 복잡한 식을 하나의 문자로 두는 것입니다. 2x-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합시다. 2x-1을 t로 치환해. 그러면 뭐가 되냐 하면 우리가 ft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fx 이퀄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였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요것을 만족하는 x값이 알파 베타니까 f 속에 알파가 들어가거나 베타가 들어가면 이 식은 0이 된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방정식에도 t 대신에 x가 아닙니다. t 대신에 여기 x가 있긴 하지만 x가 아니라 이거 전체를 t로 치환했는데 그 전체 치환한 t 대신에 알파가 들어가거나 t 대신에 베타가 들어갔을 때 이 식의 값이 0이 되면서 이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t라는 문자로 이걸 치환했을 때 t 대신에 알파가 들어가고 t 대신에 베타가 들어갔을 때 얘가 0이 됩니다. 근데 t가 뭐였죠? t가 2x-1이었거든요. 응? 2x-1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x는 뭐야? 2x가 알파 플러스 1이니까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 그죠? 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x가 마찬가지로 2분의 베타 플러스 1. 자,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하는 건 x 대신에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x 대신에 얘가 들어가거나 얘가 들어가면은 맞아면 t 대신에는 알파나 베타가 들어간 셈이 되어서 요 방정식이 성립한다. 요 방정식의 두 근은 즉 x 값은 이거와 이게 두 근이죠. 그 두 근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두 근의 곱을 또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요게 이제 두 근입니다. 요 두 근의 곱을 이런 식으로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x 대신에 알파 베타가 들어간 거냐 아니면 t 대신에 알파 베타가 들어가느냐 구분 잘 하세요. 요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분모가 4가 되고 분자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의 곱이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되겠죠. 전개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알파와 베타의 합과 곱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걸 집어넣으면 돼요. 6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1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또 1 원래 있던 거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럼 4분의 8이니까 답은 2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밑에 유제 갖고 연습해 보시고 연습 문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